이게 세계 최초의 온라인 취임식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의 소망과 바램과 그 간절함을 느끼면서 그러면 첫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저도 떨리는데 하물며 굉장히 색다른 곳에서 그것이 100%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헤어져서는 못 살아. 오잉 19야 그러지 말고 강남역 역삼리 이장님 같소.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K-pop 한류의 주역이자 Would you tell us about living overseas in your countr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순 씨의 서울 이야기 시즌2. 예, 바로 박원순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화면이 굉장히 익죠? 네.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그 소망을 적어준 포스트잇이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게 서울시장실이라는 걸 아시겠죠? 네. 오늘 특별히 이 시장실에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서울시 소셜 방송 라이브 서울 라이브 원순 이 홈페이지가 오픈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는데요. 이 손님들을 모시기 전에 소개드리기 전에 먼저 라이브 서울 라이브 원순이 도대체 뭔지 그걸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이브 서울은 서울시 주요 시정이나 행사 또 각종 정책회의 이런 여러 소통의 현장들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온라인 방송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원수는 저와 시민 여러분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경청 중심의 방송으로 뭐 시장실 회의라든지 또 업무 보고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65일 24시간 서울시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시민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 손님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겠는데요. 그럼 5분의 초대 손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를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좀 이 소개도 좀 색다르게 본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송들이 대부분 다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방송 오프닝 멘트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네네. 예. 자, 안녕하십니까. 택시를 타면서 우리 손님들과 아주 친절한 택시를 타시면서 즐겁게 같이 여행한 여기 멋있는 남자 4분과 여기 아리따우신 여성분과 함께 자 오늘도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네. 보통이 아니신데 벌써 소개 멘트가 뭐 잘하는 거예요. 이제 긴장이 돼서. 어떻게 보면 다음에 저는 현업은 위키프레스라고 인터넷 신문 편집장을 하고 있고요. 한 7년 전부터 정말 이 소셜 방송의 황무지 시절부터 소셜 방송을 개척해온 소셜 방송 1세대 정영진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3세대 정도 되는데 한참 선배시네요. 한참 보시는 거죠. 네네. 예, 우리 박성훈 선생님 얘기하세요. 네, 보통 제가 리포터는 아니어서 오프닝을 한 적이 없는데 오프닝 카라TV 식으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좀 색다른 공간에 지금 와 있고요. 원순 씨의 서울 이야기 촬영 현장입니다. 7월 10일 성깔 있는 진보 카라TV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훈입니다. 우리 선생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뿌잉뿌잉 저기 세계 최초로 이 휴대폰으로
소통을 하는 손바닥 TV의 진행을 맡았었던 MBC 최일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저 시장님 아주 이 집무실이 동네 복덕방 같아요, 어떻게? 네, 너무 복잡하고 어질러져 갖고 죄송합니다. 너무 친근한 것 같아요. 저 한 분 소개. 네네,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신 방송사 있으시잖아요. 네. 예, SBS에 있는 금혜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송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시민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최일구 앵커님께서 SNS 안내 멘트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이 SNS 공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중에 실시간 SNS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이 네 분 출연진에게 궁금한 점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서울, 라이브 원순 축하 메시지를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본방 사수 셀카 사진을 올리시게 되면 박원순 시장님과 특친이 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럼 트위터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골뱅이 서울. 자, 안 하시죠 이거? 예, 안 해가지고. 예. 하여튼 골뱅이 서울 매니아, 골뱅이 원순팍. N이 빠졌네요. 원순이 갑자기 원수가 돼버리세요. 원순팍, 예? 혹은 하여튼 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최우선 저보다 훨씬 그 앵커 경력이 길어서 네. 너무 잘하실 줄 알았더니 버벅대기도 하시네요.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프롬프터가 없지 않습니까? 프롬프터 있으면 잘 읽을 수 있는. 그렇군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사실 우리 최 선생님 또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MBC에서나 손바닥 TV에서 오늘 이렇게 다들 뵈니까 좋으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SNS에 이제 글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 글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택시 안에서 손님과 함께 방송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이 택시, 저 택시는 아니고 이 택시시죠? 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택시 안에서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택시 한 지 지금 10년째인데요. 10년 전에 이렇게 택시를 하기 전에 손님의 입장에서 택시를 타보니까 기사님들이 무리한 요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요금도 막 더 달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택시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방송을 하면서 손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택시 기사님들, 택시가 없다고 얘기하는 손님들, 이런 거를 한번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보통 손님들이 한 30명 있으면 택시는 100대예요. 그러면 택시들은 손님이 없다고 난리를 칠 거고요. 근데 밤에만 11시부터 1시 정도가 되면 보통 손님이 한 300명 되다 보니까 그 200명들이 못 탄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경계선, 좀 손님이 정말 많이 타서 손님도 많이 타고 아니면 택시기사의 수입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주자. 보여주면 사람들이 택시 없다고 얘기를 안 하겠구나. 그래서 한번 인식을 한번 달리 바꿔보자 해서 시작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거기 타신 손님들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해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탈 때는 앞에를 보여드리고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정차했을 때 제가 여기서 소통을 하고 있으면 궁금해하시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손님도 저도 한번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돌려드리고요. 또 안 그러면 그냥 앞에만 보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죠. 취객분들이 좀 불편하시지 않으시나요? 그 사람 몰라요. 방송이라 모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손님들 뭐 이게 취해갖고 그런 모습들도 가끔 소리로만 들어서 뭐 파출소 가서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럼 실시간으로 뭐 중계를 하시는 거예요? 예, 라이브로 실시간. 뭘로 봐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봐요?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죠. 그럼 단골 청취자도 많이 생겼어요? 단골 청취자들 한 20-30명 정도 있고요. 처음에는 뭐 연예인들이 좀 타서
뭐 몇백 명이 왔는데 그때뿐이고. 그러면 오늘 방송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이 예, 늘을 것 그랬으면 되게 같은데요.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너무 정말 특별한 시장님 아직 못 보셨습니까? 그리고요. 네, 못 봤습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가끔요. 네. 이거 불법이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이게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신호위반도 원래 안 하지만 더 안 하게 사람들이 되게 애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더 지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끔가다 막 시비 걸어요. 이딴 거 불법이다 막 그러는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허락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청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뭘 위반을 못하고 조용히 조심하게. 예, 안전하게 하고 제가 저도 지금 여기 이 방송 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요. 예. 서울시장 노릇을 진짜 성실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잠시도 눈 붙이지도 못해요. 예, 조심은 큰일 나겠습니다. 네. 아니 저게 24시간 다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는 예. 중요한 정책 할 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패널분들 혹시 다큐멘터리 영화 두 개 문 보셨나요? 아직 보지 못 아, 소식은 다 듣고 아직 예, 예, 보셨군요. 다들 바쁘시게 사시네요. 네. 근데 그 우리 박성훈 씨, 사실 저는 그 영화 봤는데요. 보니까 와 정말 뭐 어떻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걸 다 찍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부터 이런 현장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중계 방송 하시게 됐어요? 칼라 TV는 그 5월 그 2008년 초풀 때 진보신당 이제 당내에서 이제 생방송을 좀 보고 싶다라는 당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당원들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개인 장비들, 카메라, 노트북을 갖고 와서 와이브를 통해서 소라원장 주변에서 인터뷰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 후에는 이제 24일 날 거리행진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는 뛰어다니면서 시민들 같이 뛰어다니고 같이 물대포를 맞고 같이 폭력에 같이 당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장면들, 현장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제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딴 사람들은 그냥 바로 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메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너무 위험하지 않으세요? 그 3차 희망 버스 때는 2명 연행이 됐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 소화기에 정경이 던진 바로 앞에서 소화기를 던져서 소화기를 맞아서 머리가 깨진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딱 그 기자라고 프레스를 차거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권력이나 뭐 특히 이제 무서운 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쌍차를 찍고 있을 때 산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장을 접수하고 이제 거리 앞부분까지 하면서 저희 장비를 이제 부수면서 쭉 진출하거든요.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위협을 엄청나게 크게 느끼죠. 그 공권력은 어느 정도 수준의 폭력을 가하는데 이 부분들은 어디까지 할지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차있던 부분이어서 그럴 땐 굉장히 좀 그때 이제 차도 박살나고 저희는 도망 다니고. 근데 뭐 그런데 다치거나 뭐 이렇게 무슨 카메라가 손상이 돼도 뭐 누구한테 좀 배상을 요청할 수도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거 찍어갖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을 포기하면 되죠. 네.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거리에서 이제 모금함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장비는 개인 장비에서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장비 교체는 됐는데 4년째 오니까 이제 그 장비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들이 좀 꺾이잖아요. 많이 꺾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후원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장비들이 많이 낙후돼 있죠. 그래서 저번 시청에서도 물대포 맞았을 때 망가졌을 때 난감하더라고요. 시청에서 망가지셨어요? 뭐 시청뿐만 아닌데 시청 앞에서 망가지신 거죠? 시청광장 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돈도 안 되고 사실은 위험하신 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 이유가 일단 뭐 보람 같은 게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얻는 게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영화를 전공했었고요. 영화를 하는데 뭐 두 개의 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감독이 제작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출연했던 5분의 인터뷰했던 분들이 출연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도 영상을 제공했지만 그에 대해서 크게 이제 돈을 받지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을 시장님은 시장이 되신 거겠지만 저는 카메라를 들었던 거고 그리고 저희는 그걸 유통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고 사람들 보게 하고 그 속에서 저희들도 이제 뭐 보람은 없고 뭐 최소한 먹고 살게는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주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삽니다. 예. 그래도 저는 시장이 되고 월급을 받게 됐어요. 그전에 못 받다가. 근데 참 이렇게 세상에는 뭐랄까 이 어떤 합리적인 그 설명이 되지 않는 이렇게 좋은 일을 큰 손해를 보면서도 기꺼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바로 그것 때문에 또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 제가 듣고 보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금혜성 교수님은 그러니까 방송 전문가가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 최혜선이 빼고 나면. 저도 전문가 아닙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 그 예전에는 공공장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따르는 대가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면 사적인 곳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들끼리만의 어떤 리그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면서 이게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별로 들지 않고 노력도 크게 들지 않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참여라든가 아니면은 접촉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조금씩 거내면서 나에게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과 다시 호흡을 하고 그런 호흡이 또 하나의 시너지가 돼서 다시 또 더 큰 소통의 어떤 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설명을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이렇게 긴밀해지고 또 때로는 민주주의가 더 형성되고 저희가 바라는 투명성이 또 생기고 결국 사회적으로 좋은 효과가 많은 거죠. 저희가 이제 정치를 얘기를 하고 또 사회를 얘기하면서 또 가족 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문제는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친구하고 친구도 오해가 생기는 것이 어떤 자기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호응이 없다면 계속해서 어떤 잘못된 인식이나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기회적인 지금 어떤 그 기회가 허용이 되면서 훨씬 더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또 이런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그렇죠.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이제 우리 최일구 앵커가 네. 계신데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 큰 방송사에서 막 잘 나가시고 뭐 앵커로서 막 부국장까지 하시고 네. 그러다가 또 손바닥 TV 사실 그 작은 TV로 예. 막 들어가시고 끊임없는 자기 변신을 네. 이렇게 시도하는 저는 그걸 참 굉장히 감동적으로 아유,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자꾸 자신을 끊임없는 도전을 하게 만듭니까? 그건 뭐 회사에서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뭐 조직원이니까 시키면 해야죠. 근데 그럼 뭔가 적성이 또 계셨겠네요. 그거 잘할 것 같으니까 시킨 그 거죠. 뭐 잘할 것 같으니까 시킨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2월 말부터 MC 파업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서 안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때 했던 손바닥 TV에 대한 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 대면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옛날에 영국에서 인클로즈 운동이 일어났을 때 토마스 모어가 말이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근데 양을 키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초지가 없어져서 농부들이 다 런던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유입되는 상황을 보고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빗대서 얘기하면 디지털이 말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회가 이제 문명이 진보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디지털 기기를 통한 이 소통은 더 교묘하고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손바닥 TV라는 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저게 실시간으로 바로 수용자들하고요, 시청자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공중파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브로드캐스팅 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 작은 휴대폰이지만 그 안에서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이 유저들하고 직접 연결이 돼가지고 이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TV는 어떤 뉴스 진행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요만한 3장에 갇힌 것 같았는데 이 손바닥 TV를 해보다 보니까 이 무한대까지 3장이 갇혀있지 않는 그런 소통이 진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소셜 방송 조금 오래 봐서 아는데요. 한 20분쯤 지나면 조금 지루해져요. 보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 MBC 사장님은 물론 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큰 거 하나 터져야 이 보시는 분들이 좀 재미를 느끼신다고요. 이게. 네. 상당히 예정이 없는. 센데요?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굉장히 예정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걸로. 근데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여기가 시장실이고 또 옆에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최고 앵커가 너무 좀 진중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어디 보니까 개그맨으로 진입하면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연예인. 방송 1위에 꼽히셨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손바닥 TV 저도 사실 출연했잖아요. 예, 그러셨죠. 그때 예. 너무 흥미진진하고. 그때 취임 100일 기념해서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네.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일구 앵커 하면 또 최일구 어록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특별히 한번 멘트를 한번 날려주시죠. 어록 중에 최고는 그 말레이공 한 가지 말레이 요거 하나 기억나는 게 있네요. 오늘 새로운 거 하나 좀. 예. 글쎄, 갑자기 하라니까, 네. 조금 있다가. 그럼 좀 이따 한번 예. 해주시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최일구 앵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MBC 기존에 그 방송 등 전통적인 방송국하고 또 이런 온라인 방송을 이렇게 해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 차이가 네. 이 어떤 말하자면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가장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일까요? 일단 제가 그걸 한 3달인가 해보면서 느꼈던 게 이 시청자들하고의 반응이 아주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측면으로 따지면은 방송에서는 현장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어마어마한 중계차가 다 동원되고 그러지만은 이것은 휴대폰 망을 LTE 망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달랑 휴대폰 한 대만 갖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소통이라는 게 일방향은 아니다. 네. 3방향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또 재미도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정영진 씨는 네. 이제 이런 실시간 채팅, 네. 이런 상호 소통 이런 것 때문에 거의 6시간, 7시간 동안 그렇죠. 라이브 방송을 근데 하셨다면서요? 방금 이제 우리 최일구 앵커님께도 물어보셨지만 사실 이 최일구 앵커님이 하셨던 그 손바닥 TV 같은 경우는 해도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삼성한테 슈퍼마켓 한번 해보라고 하고 어때 해보니까 괜찮아 이런 거 여쭤보는 거랑 비슷해요. MBC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된 이 어떤 소통 이런 걸 좀 여쭤보시려면 우리 저 기사님이나 아니면 저 PD님 아니 저 같은 이렇게 이제 정말 집에서 시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여쭤봐야 지금 물어봤잖아요. 이게 제대로고 이거 혼나시면 혼나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6시간 7시간 그 얘기를 이제 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손바닥 TV는 한 프로그램 해봐야 2시간 2시간 그쵸? 치겠죠. 예. 이제 우리가 아마 한번 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 최고에서 32시간 해봤어요. 32시간 이어서요. 차에서 자고요. 택시 안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 네. 타면서도 방송을 했어요. 아니 자는 거 그냥 음악 틀어놓고 저는 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17시간 정도는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해보셔야 정말 이 소셜 방송 한번 해봤다. 이런 이제 명함이 좀 나오는 거고요. 아니, 택시에서 이렇게 방송하면 기름값 더 들고 그러지 않나요? 전력 소비가 들고. 그렇죠. 근데 누가 내주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야 돈을 버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를 해야 애들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힘들어도 힘을 내고 애들이 바로바로 응원을 해주니까 이게 어린애들만 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애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냥 애들이라고 얘기하는 아니 차에서 전기 써도 기름값 더 안 들지 않아요? 아니죠.
그것도 많이 들어요? 시동을 걸어놓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시동이 계속 걸어놓으니까 배터리로 연결을 하니까 계속 나가는 거죠. 아, 제가 24시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미 신기롭게 힘들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6, 7시간 하면 좀 뭐랄까, 그 당시로서는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쵸. 또 시사방송을 더군다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을 2005년 정도 이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인터넷 방송하면 거의 대부분 그 성인 방송 뭐 이런 거가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아니면 무슨 뭐 게임 중계하는 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중계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시사 방송을 했죠.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괜찮았어요. 일단 블루오션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서 시사 쪽으로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좀 이게 안 좋았어요. 이렇게 그림들이.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카메라가 제대로 좀 잡아.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저 정도는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제 워낙 괜찮으신 분들이 많지만 정말 5, 6년 전에 저도 굉장히 그 샤프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시사 방송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오래가는 아이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대 문제 아니면 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굉장히 그 어떤 그 시청자분들과 이제 계속해서 인터랙티브를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한 3, 4시간 뭐 그냥 우습게 지나가고요.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그 군대에서 축구하던 거 그런 콘텐츠를.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다 끄죠. 여자 시청자들이.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면 굉장히 좀 시청자분들의 어떤 반응도 굉장히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오고, 그다음에 또 제가 할 얘기도 원래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제 시청자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제 할 얘기, 그러니까 콘텐츠가 바뀌게 되는 게 정말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생기는 게 굉장히 좀 어떤 소셜 방송 혹은 뭐 이런 그 인터넷 방송의 좀 장점이 아닌가. 하는 보통 생각이 저 방송하시면 예. 그 유저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뭐 몇 분 정도는 이제 한창 때, 요즘은 이제 잘 안 하지만 한창 때는 이제 보통 한 200분 정도 이제 들어와요. 네. 200분이 들어오면 이제 거의 뭐랄까 이게 채팅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쓰는 거를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한 100분 정도로 이제 제한을 걸죠. 그럼 이제 또 제 자랑입니다만 그게 이제 또 그런 기능이 있어요. 많이 하세요. 이게 이제 방송에 인기가 있으면 이 방송을 엿보기 방송 뭐 이런 게 이제 또 생깁니다. 다른 방들이. 예, 그래서 이제 몇백 분 혹은 뭐 그 이상으로 이렇게 보셨던 잘 나가던 날들이 있었으나 뭐 지금은 아니고요. 네, 오늘 계기로 해서 좀 다시. 원순 라이브는 보통 몇 분 보시죠, 진짜 정도 목표를 잡으세요? 우리 작가님들? 네? 뭐 한 2,000분에서 1,000분에서 2,000분 사이. 공정. 동시 접속 2,000 최대 2,000명 정도. 그 이상. 그 정도면 상당한가요? 최소 그러면 욕심이 너무 컸나? 예. 손바닥 치면 한 50만 정도 했습니다. 아유. 그게 하고요. 비교를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금혜선 교수님, 이런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라 그럴까 이런 상호 말하자면 소통하는 이런 소셜 미디어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더 진화돼 갈까요? 아무도 모르죠. 정답이라고 하는 건 없고, 일례로 아마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의 전파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딱 한순간에 카카오 스토리한테 지금 점유율을 뺏겼거든요. 근데 카카오 스토리가 나온 지가 불과 한 넉 달? 그러니까 별로 안 됐는데, 특히 뭐 10대는 물론이거니와 20, 30대, 40대 여성층까지 지금 포섭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많이 이제 이동을 했거든요. 그 말은 그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물론 아시겠지만 저희가 먼저 그 미디어의 처음이라고 했었던 라디오부터 시작을 해서 TV,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세대로 와서는 다시 저희가 메시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2세대로 오면은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3세대로 이제 오면은 이제 SNS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표현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완해가는 측면에서 조금씩 보완이 되어 왔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SNS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생명력이 길다면 길게 볼 수 있고 짧다면 짧게 볼 수 있는데, 길게 볼 수 있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쌍방향성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내 얘기도 들어줘, 그리고 난 네 얘기도 듣고 싶어 라고 하는 의미적인 부분은 분명히 오래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거든요. 기술은 그렇죠. 바뀔 수 있다.
그렇지만 정신은 영원하다. 그렇죠. 이 말씀이군요. 굉장히 빠르시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보통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기술도 없고 사실 이런 소통의 정신도 좀 느리고 잘 안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아무튼 이게 시민이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한들 결국 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야 정말 그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원순시의 서울 이야기 이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이제 주로 그 말씀을 듣는 쪽으로만 했고 지금 이제 시즌 2에 와서는 이렇게 소통하는 함께 이렇게 많이 모셔서 얘기도 나누고 또 얘기도 듣는 뭐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아까 잠깐 앞에서 보셨는데 그 온라인 방송에 출연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그 영향을 자기가 받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잠깐 준비한 화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좀 일단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방송사고가 이제 재미죠. 안녕하세요. 네, 원순시의 서울 이야기 1회에 출연했던 이선영입니다. 그때 실제로 만나 뵀을 때는 사실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장님이 너무 잘 리드를 해주시고 그래 좀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 상황에서 편하게 해주셔서 무리 없이 말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전화를 하면 이선영 씨냐고 봤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셨고요. 의외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집은 꼭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순시의 서울 이야기 6회 출연자 장재현입니다. 시장님이 농담조로 학생 같아 보이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옆에서 진짜 학생이냐고 보고 내가 어딜 봐서 학생이냐고 전자책은 한두 달이면 런칭이 될 거고요. 종이책은 이 비비가 워낙 유례 없었던 포맷이라 편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늦춰질 것 같아요. 작가들에게 제가 힘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그날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원수씨의 서울 이야기 시즌 2에서 나왔던 화살표 청년 이민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시장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게 되면서 처리되는 시간이 거의 3일에서 한 7일 사이로 급격하게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화살표 표시가 이제 새롭게 많이 나오고 하면서 좀 많이 제가 많이 도움이 됐다는 생각도 하고 또 이런 좀 추진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청년 이민호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와 좀 많이 협의를 해가지고 버스 노선이 조금 시민들에게 보이기 편하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순시의 서울 이야기 시즌2 5회 출연자 강경로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술 한잔 기울이면서 또 시장님 인생 얘기도 듣고 싶고 또 힘든 얘기들도 좀 이야기 조언도 듣고 싶었는데요. 사실 시간이 짧아서 그 학교에 있는 문제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그날 강연에 와서 강연을 들었던 학생들은 앞으로 그 이후에 있었던 수업 일수 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나 행동들에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 할 것 없이 그리고 실업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하시는 그 임기 동안에 이런 대학생들의 문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조금이나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다시 또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그런데. 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겁니까? 제가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많이 쌓였죠.
근데 좋은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나간 게 시즌 1이고 오늘부터 시즌 2를 시작하신다. 아닙니다. 시즌 2를 시작한 지도 좀 됐습니다. 예. 100번부터 했죠. 네, 근데 이제 라이브 원순, 라이브 서울을 시작한 것인데요. 아무튼 화면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이제 SNS로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출연하신 특별 손님들이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 사이에 이 올라온 글에 대해서 제가 답을 여기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김범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밑에 분 코멘트처럼 모든 시민이 다 관심 있진 않겠지만 회의 내용을 볼 수 있고 댓글이라도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흥미롭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안주현 님, 진짜 방송 하시네요. 간략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님의 장점이 이게 아닌가. 설마 했는데 진짜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시장님의 좀 장점이 아닌가. 제가 한다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기존의 어떤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행정가 분들이랑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여기서 이제 한번 살짝 아부가 들어갔고요. 자, 조성주님, 시장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리둥절하시겠어요. 우선 카메라 앞에 서면 떨리잖아요. 떨리세요? 뭐 처음엔 떨렸는데요. 예. 많이 하니까 별로 안 떨리죠? 예. 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떨리더라고요. 네. 편하게 시장실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슬님이 적어주셨네요. 시장실의 IP 카메라라니, 카메라라니 맞네요. 예, 정말 획기적이네요. 무섭도록 멋진 시장님하고 하트를 하나 그려주셨고요. 홍성현님이 시청자가 300명이 넘었네요. 시장님 더우신데 양복 자켓 벗으셔도 될 듯합니다. 반바지 왜 안 입으세요? 반바지 입으셔야죠. 아니 시청자가 300명이 넘었다는 거는 어떻게 나오는 예, 거 알아요? 숫자 밑에 숫자가 나와요. 핸드폰으로 보는 숫자와 컴퓨터로 보는 숫자가 밑에 나와가지고 안 해보셔서 그래. 네, 그렇죠. 아니, 이 방송을 지금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네. 방 소개해 주세요, 빨리. 네. 이거 뭐라고 읽는 거예요, 이거? PROGER, 언더바 PROGER. G가 들어갔네, G. 예? G. 라이브 서울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시장이 화이팅입니다. 시장이 화이팅이랍니다. 예. 그 다음에 김혜빈 양이겠죠? 예. 시장님, 컴퓨터 앞에서 방송하는 거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뿌잉뿌잉 하셨네, 김혜빈 씨. 예. 뿌잉뿌잉. 다 쓰셨어요? 예. 제가 할까요? EHRM 961. 저는 영어 아이디네요. 이미텍 삼촌이네요. 누구 팬이 보내셨나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애플 테너라고 하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완전 멋지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누가 경사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디 쌉사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어울리신다. 시장님과 최유가 아나운서님. 근데 저도 가끔 해요. 저도 영화 방송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아잉 제라드님께서는 원순씨 방송 개국 축하한다고 보내주셨고요. JEVIN님은 헉 이게 라이브2 대한민국 시장이랑 대화를 이렇게 편하게 할 줄이야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미선 씨는 소설 방송에도 역사가 있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좋은 댓글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안 좋은 댓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작가분들이 이거 좀 뭔가 있어요 이게. 아니 여기 봐도 지금 악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시장님이 뭐라고 너무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이브 서울 많이 시청 바랍니다. 네, 그랬고요. 책당을 못 찾았어요. 그래요? 제가 하나 남길게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시간에 차라리 일이나 하시지. 네, 참. 뭐 이런 거 나고 이게. 제가. 나가서 메타나 더 찍어.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이게 소통이라는 거 참 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제가 옛날에 지방자치 하기 전에요. 예? 관선 시장 때. 그때 서울시를 한 1년, 한 7개월 정도 출입을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서울시청 출입기자셨군요. 예, 그랬죠. 90 한 3, 4년쯤 됐을 것 같은데, 그땐 저쪽에 있을 때, 여기 말고. 그래서, 그때는요, 매주 월요일 날, 서울시장 주제로 25개 구청장들이 군대 마냥 쫙, 지금 철거된 거기 2층에 가면 이렇게 큰 회의실이 있거든요. 거기 작업복들 딱 입고 앉아가지고 근엄하게. 거의 사단장의 시장은, 예? 그 다음에 구청장들이 연대장급 돼가지고 쫙 거기 잠깐 취재하러 들어가면 다들 탁
막 이러고 이제 예? 네.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비교해 보면 지금처럼 시장실 이렇게 문턱이 뭐 거의 낮아진 게 아니라 문턱이 없는 것 같아. 저 감시 카메라로 시장을 저렇게 감시라고 그럴까 소통의 도구를 좀 만드시는 건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소통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사실 제가 저걸 이렇게 달기 전에 아까 왜 우리 택시 얘기하셨지만 사실 많은 고민들을 하는 자리입니다. 시장이 사실 시민들의 삶의 모든 것이 여기 다 와서 논의되거든요. 근데 이제 때로는 시민들이 이걸 아시면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아시면 굉장히 위로를 받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소연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저 카메라로 집무실 구경하려고 그러면 뭐 인터넷 IP 주소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오면 감시 카메라 이런 게 누르는 게 있나요?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뭘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진짜 24시간 다 틀어놓으면 포도 못 웃기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행사나 특히 이제 저희들이 수기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네. 특정 주제로 각종 전문가들 모셔놓고 회의할 때 그때 이제 계속 틀어놓고 물론 이제 본인 동의는 얻어야죠. 그러고 이제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아마 세계적으로 어느 시장실에도 이런 거 달린 거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비리 문제에 있어서 아주 그냥 확고하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비리는 본래 돈봉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비리는 본래부터 불가능한 게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늘 기록하는 분이 계세요. 네. 오늘은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이게 어차피 녹화되니까 필요 없지만 평소에는 사관이 있습니다. 사관이 있어요? 그분이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속기로 탁 그럼요. 이 적는 거는 옛날 조선시대 마냥 붓글씨를 쓰지는 않고 붓글씨는 아니고. 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왜 굳이 그렇게 하세요? 뭐 저런 거 달고 사관까지 놓고 보통 이제 자승자박이라고 그러는데 자뻑? 제가 이제 감옥에 들어온 건데요. 사실 이게 공공기관의 장이라는 사람, 특히 서울시장 정도 되면 사실 자기 개인의 삶보다는 모든 게 공적인 거죠. 그렇죠. 자신이 결정하는 것 모든 게 다.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이제 시민들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건 기록돼서 저는 후세대에 남겨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그걸 분석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역사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또 실시간대로 또 이렇게 많이들 보시면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의견을 또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서로 상호 성된 거 아닌가 싶은데 김선생님 제가 보기에 좀 지나친 건가요? 아닙니다. 네. 아시겠지만 글쎄요. 만약에 시장님이 아니시라 다른 분이 시장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은 행동을 하셨으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를 공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공적인 자리를 더 공적인 자리로 만드는 건 그만큼 많은 책임과 투명성을 필요로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해서 하나의 어떤 잘못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잘 모르면 실수를 많이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 혹은 어떤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표현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물론이지만 자신도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준비도 많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시기 전에 워낙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걱정이 덜한 거죠. 이제 제가 논어야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도록. 네. 왜냐면 혼자 있으면 이렇게 좀 사악한 이런 생각을 누구나 사실 인간이니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있고 또 그것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 알려지고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건강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시장실에서 또 시청에서 이런 라이브 방송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보다는 아까
1세대, 3세대이신데,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또 발전해 가야 되는지, 좀 말씀 한마디씩. 선배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정말 제가 뭐 이렇게, 여기 초청받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좀 혹사시키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시장님 보면.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이미 저 외모를 가지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머리도 많이 빠지셨었고. 그래서 이 시장님이 이렇게 정말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수록 그 시에 사는 시민들은 정말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하면 소통을 더 많이 좀 하실 수 있을까? 글쎄요, 뭐 저도 뭐 1세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제가 무슨 뭐 전문 지식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고정돼 있고 내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한다, 그리고 그거를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마 그렇게 안 하시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이 오면 나도 역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유연성을 가지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뭐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아마 시민분들이 지금 뭐 300분이시지만 앞으로 뭐 3,000분, 3만 분이 또 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혹시 나중에 대통령 선거 나오시나요? 역시 선배는 아니 갑자기 그런 질문을 갑자기 시사 토크로 변하고 있어요. 50분쯤 되면 한번 또 지겨워져요. 그래서 한번 나오세요. 나오셔도 혹시 그러면 이런 거 계속 하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세대 소셜 방송 전문가로서 중간중간에 뭔가 재미있는 액센트를 지금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볼 때 이 소통이라는 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소통의 기본 덕목은 상대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요. 배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시장님도 아까 논어 얘기하셨지만 기용입이 이빈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존중받고 싶으면은 남부터 존중을 해줘라. 그게 소통의 아주 기본 덕목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뭐 굳이 이런 일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지만은 사실 시장님의 어떤 소통의 철학이 이 시민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좀 칭찬을 이상한 분위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제 입장에서 필요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이런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 이런 사실 회의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의견들을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어떻게 보면 맑은 날에는 아이스크림 장사가 잘 되고, 비 오는 사람은 또 못 벌고, 또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 잘 벌고, 아이스크림 장사 못 버는데,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보는 부분을 조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서로 베풀면 좀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고민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저도 이제 그래서 시작을 했지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제 차를 방송하는 걸 보는 친구들이 맨 처음에는 자기는 택시기사 야 택시기사 이래요. 하는 얘기가, 야 잠깐만 택시기사 바꿔줄게 어딘지 이래요. 고등학생들이. 그런 친구들이 택시기사님이라고 내가 택시 아저씨라고 하든지 기사님이라고 하든지 사장님이라고 하든지 해라. 그러면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잔돈 같은 것도 아저씨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러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100원 남으면서 잔돈 됐어요?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됐어? 야 네가 가져! 그러고 던지는 노인분들도 있겠는데, 그렇게는 하지, 서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100원짜리 하나 주더라도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잔돈 됐어요? 기분 나.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뭐 500원 더 하나 드리고 오시던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좀 나도 기분 좋고,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한테 좀 보여주고 싶고, 좀 제가 힘든 거를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고민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그게 제일 좀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이택 씨, 네. 이민택 씨, 분 때문에 정말 택시 문화라 그럴까, 이런 게 달라지겠네요. 네. 서로 타고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교감하고. 저 아니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할 거니까요. 이렇게 훌륭한 택시 기사.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 경력이 얼마나 돼요? 10년 됐어요. 10년. 33살. 뭐 SNS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송도 라이브라고 하고 소통을 하긴 하지만 비슷한 이게 계속 고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생각보다 많은 소통은 좀 안 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칼라티 같은 경우
하이TV에서 나왔으니까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나가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바로 옆에 1700일 가까이 농선 중인 재능 조합원들이 있고 그 앞에는 22명의 죽음을 그 이후에 죽음을 막기 위해서 농선상을 차린 대학문 앞에서 차린 쌍차 노동자들도 있고요. 좀 많은 공간들이 있지만 진짜 자신들의 어떤 것들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보여주면 공격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가는 방송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PD께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고 가장 힘든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니시는 정말 대책 없는 분이네요. 네, 근데 또 이런 소통이 물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이 미디어, 소셜 미디어에 이런 쌍방향의 미디어에서 좀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혹시 저희들이 염두에 둘 그런 것들이 교수님.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이 나오기 마련이죠.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 번, 두 번 얘기를 하면 그건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포장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게 모르게 찌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이 소셜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방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복합적으로 만든 건데 하시다 보면 자기 얘기를 자유롭게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말이 이후에 어떤 여파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까지의 정치적인 아까 그래서 사건들. 질문에 제가 답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여기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의 감정에 휩쓸려서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저희 소셜 방송이라는 거, 특히 이 소셜 SNS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감성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사적인 어떤 토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굉장히 많이 착각들을 하세요. 근데 이미 이거는 방송 혹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공개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게 딱 장이 열리면서 이거는 공적인 대화가 돼버린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지위와 그다음에 책임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때 이게 말을 듣고 다치거나 아니면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조금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막 그냥 말을 함부로 하려고 했다.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그렇겠네요. 너무 잘하시니까요. 네, 이게 아무리 소셜 미디어고 기존의 어떤 방송이나 언론하고는 다르지만 여전히 그렇죠. 결국은 시장의 말이니까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 서울 라이브 원순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아주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오늘 이제 처음 이 방송하면서 이런 전문가들과 또 앞선 선배님들의 얘기도 제가 충분히 들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게 될 텐데 아마 기대가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민들의 견해도 들어볼 모양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가 이선영입니다. 제가 1회 게스트로서 의미가 참 깊었는데 앞으로 이 방송국을 통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하신 일이 왜곡 없이 순수하게 그대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방송에 대해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서울시가 이 인터넷 방송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 시민분들과 더욱더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서울 대국 축하드리고요. 좋은 정보, 재미있는 방송. 라이브 서울, 라이브 원순 대박나세요.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네, 저는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시민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어떤 진실한 소통, 이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이제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나에게 라이브 방송은 뭐뭐이다. 이겁니다. 자, 미리 아까 다 적어주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설명을 한번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고약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 거 있는 거를 말씀하게 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시민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제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저절로 고약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 네. 그럼 우리 최 교수님. 저요? 네. 저는 저에게 라이브 방송은 오작교다. 7월 7성날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오작교. 그래서 이 방송하는 사람과 다수의 수용자들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라이브 소셜 방송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멋진 말이네요.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하셔야지. 네. 제가 할까요? 이 시장님하고 비슷한데요. 저는 활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졸릴 때 시청자들이 깨워줘요. 졸릴 것 같다 그러면 옆에서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고 아니면 음료수 하나 드시고 하시라고 이게 개인적으로 선물도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어서 언제나 힘들 때 조금 아니면 또 돈 벌기 힘들고 손님이 없을 때 짜증나고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도 친구들이 일 조금만 더 하세요. 애가 셋이잖아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활력소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원래는 저 우표를 적었다가 하고 보니까 조금 겹쳐요. 그래서 오작교랑 좀 겹쳐서 바로 바꿨습니다. 저는 토렴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토렴이라는 거는 이제 아마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잘 아실 테고 젊은 분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국밥집에 가면 국밥에 밥이랑 건더기 같은 것들을 이게 국밥 국물에 이렇게 한번 넣었다가 다시 이제 몇 번 갈아서 해주시잖아요. 그걸 이제 토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시청자분들과 저를 이렇게 훈훈하게 좀 데워주는 이런 게 이제 어떤 소셜 방송의 매력이 아닐까, 소셜 방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역시 소셜 방송 1세대 아닙니까? 1세대. 저게 정답 같아.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오묘한 뜻을 갖고 있지는 못했고요. 번개불이라고 적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라이브 방송을 듣고 있는 동안에 또 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의미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번개불로 얘기를 하다 보면 번뜩번뜩 이렇게 자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들으면서도 저거 너무 재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번개불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번개불 같지만 저는 번개불에 콩고 먹는다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저는 무기라고 적었는데요. 가진 게 카메라 한 대, 노트북 한 대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제 자신의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제 옆에 계신 우리 제1부 앵커께서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소통인데 이 나라는 소통이 안 된다. 동의보감에 보면 통적 불통이에요. 불통적 통이다. 그러니까 이때 통이라면 불통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통이 되면 아프지 않고 또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프다. 허준 선생님께서 이제 인체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불통이 되는 사회는 서로 아픈 거고요, 그죠? 소통이 잘 되는 사회는 서로 상대 생각도 알게 되고. 역시 명 앵커신 것 같아요. 소통을 잘하려면요, 아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누군가 뭘 잘못을 한 게 있으면 그 반성도 좀 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사회가 정말 소통이 되는 사회 같은데. 상대를 너무 배려를 하지 않는 그런 사회. 혹시 사장님 지칭하신 건가요? 이제 이걸 계속 MBC에 대한 얘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아니 너무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어록 중에 또 하나로 올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와 또 우리 서울 시민이 아프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다 같이 외치면서 방송을 우리가 끝낼 텐데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뭔데요? 아, 시민이 시장입니다.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뭐요? 시민이 시장입니다. 아, 예, 예. 네. 그럼 제가 시장이네, 오늘. 네, 우리 다 시장이네, 여기. 시장하신가 봐요. 자, 시민이 시장이다! 아이고.